만약에 제가 중1이 되는 학생의 학부모를 하면 조금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1학년 내신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중학교 올라가서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법인 것 같아요. 국어 문법. 리즈 교육 라디오 시작합니다. 어려운 교육 정보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보세요.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운동하실 때 듣다 보면 어느새 학부모 교육 전문가가 되어 아이들 학업과 입시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6월 한 달 동안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 한 분을 선정해 VIP 프라이빗 상담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리즈 교육 라디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비 중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올해 2023년도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고요. 올해 학생들은 이제 중1 때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17년 국어교육 양근영 원장님과 함께 1학년 때 국어학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중학교 자유학기제 축소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찾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3 때 진로 연계 학기가 도입이 되고 이로 인해서 중1 때 자유학년제도 운영이 되던 것이 자유학기제로 무조건 축소된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했고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 관련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교육과정, 자유학기와 진로 연계 교육, 연계 운영. 중학교 교육과정은 자유학기제와 진로 연계 교육이 연계돼 운영되도록 개선된다. 현행 자유학기제는 한 개 학기 또는 두 개 학기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학교 적응 지원 등을 위해 1학년에서 한 개 학기를 시도별로 자유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도록 개선된다. 또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위해 현행 4개 활동을 2개 활동으로 압축하고 진로 연계 교육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해 희망 진로 구체화 등 중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학업, 진로 설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시수 감축 없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하고 의무 편성 시간을 축소해 학년별 연간 34시간을 매 학기 운영하게 된다. 중학교의 학교 자율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한 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운영 과목 내용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목하실 점은 말 그대로 현재는 자유학기제에서 한 학기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2개 학기 모두 자유학년제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2025년도부터 한 학기만 운영하도록 무조건 바뀐다라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되고요. 진로 연계 교육 3학년 때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학점제, 선택 과목 등 이해, 희망진로 구체화 등 진로 설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 내용 자체는 2025년도 중1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2023년도 초5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올해에 끼치는 영향들도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무조건 자유학기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걸 미리 학교에서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올해에 많은 학교들에서 한 학기에 시험을 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는 1학기에 시험을 보고 2학기 때 자유학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주에서도 1학년 들어간 첫 번째 1학기에 시험을 보고 2학기에 자유학기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2022년도부터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1학년 때 들어갈 시험 성적이 고교 입시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때 지필평가를 실시를 했고 이걸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을 했다. 근데 이게 2022년도 1학년부터 이렇게 됐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지필평가를 실시했고요. 내신 성적에 역시 반영하고 3학년 2학기 진로학기에도
지필평가를 실시를 하고 내신 성적에도 반영을 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은 교육청마다 다 다르고 또 학교별마다 조금씩 달라요. 서울은 어떨지를 살펴보자면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유학기지원센터에 따르면 2023 자유학기제 운영 개요는 이러하다고 합니다. 뭐 자유학년제를 할 수도 있고 자유학기제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유연하게 학교별로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전화해본 결과 아무래도 대부분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건 학교마다 다릅니다. 자녀분이 희망하시는 학교에 전화를 해보시는 게 정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서울시에서 올해 중1들이 시험을 보는 거는 고2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느냐? 이것도 역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유학기지원센터의 자료를 가져왔고요. 이것은 1학년 성적은 반영되지 않고 2, 3학년 성적만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를 읽어보았고요. 2025년도부터 자유학기 전면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올해에 끼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저는 지금 중1, 만약에 제가 중1이 되는 학생의 학부모를 하면 조금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건가가 일단 1차적으로 궁금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 1학년 2학기 성적부터 3학년 1학기 성적까지가 들어가는 건가 고2에, 아니면 3학년 2학기 진로 연계학기까지의 성적이 고2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가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기사를 찾아봤잖아요. 뭐 대구는 그 이전부터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타 부산 여러 가지 지역들이 지금 다 거의 다 자유학년제를 안 하겠고 학교들이 지금 자유학기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역마다 고2에 다르게 반영을 하는가, 이걸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 혹시 뭐 고등학교 때 지역을 옮기시거나 뭐 지역을 넘어선 특목고 자사고에 지원할 예정이신 분들은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 제도라는 게 저도 보면 보통 하달돼서 내려와서 그게 철저히 계획을 가지고 막 시행이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요. 현재는 뭐 그냥 자율에 맡기겠다, 지역 교육청에서 알아라 해라, 그럼 지역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조사를 했고 자유학기제가 더 좋다 이렇게 지금 됐는데, 그럼 거기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마다 다르게 갈 것이냐, 전체가 다 통합되어 갈 것이냐, 이것도 결정이 지금 안 된 상황 같거든요.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전화도 또 해보셨잖아요, 교육청마다. 뭐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일단 학교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아마 올해에는 다 시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서울교육청 자유학기지원센터 이런 데서는 1학년 성적 자체는 고2 내신 성적에 반영되진 않을 것이다, 올해 1학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뭐 다른 교육청에서 이미 1학년 성적을 고교 입학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냥 반영 안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1학년 내신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고 2학년 때 내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까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실 중학교 때 성적이 딱 나오고 나면 그 성적보다 갑자기 오르기는 힘들더라고요. 보통 이 상위권 애들이 거의 상위권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고, 중3으로 갈수록 애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도 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사실 중학교 생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내신 성적 아주 중요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네. 그리고 올해 이제 1학년 학생들, 특히 1학년 학생이 첫째인 경우에는 1학년 때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시고 그냥 1학년 생활을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1학년 때 특히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꼭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늘 원서 쓰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건 고입 성적에 무엇이 반영이 되는가를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애가 공부만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안일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생기부를 열어보셔야 돼요. 생기부는 1학년 1학기 때 마감되고 나면 다시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마감되면 또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제가 고입 원서나 이제 원서 쓸 때 면접 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독서 이력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는 독서 이력의 반영을 좀 축소하겠다. 대학교 입학부터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자소서도 폐지가 되고 있지만 고입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이야기가 없거든요. 고입 전형에 대해서. 그래서 뭐 독서 이력이 빠지게 되더라도 나머지 뭐 세특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근데 그 문구 하나가 다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 그 자소서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해도 그럼 생기부가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면접에서 물어볼 텐데 뭐 오타도 있거나 생기부에 오타 진짜 많은 경우 많아요. 담임 선생님이 그 애들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주시기가 힘들겠죠?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라면 쓰겠지만 그래서 생기부를 반드시 열어보셔라. 그리고 생기부에서 어떤 항목이 중요한지를 꼭 염두에 두셔라. 생기부는 어머님들이 뭐 아이디랑 비번을 학교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충분히 그 나이스라고 하는 종합 시스템을 통해서 출력은 불가능해도 열어볼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감되기 전에 늘 점검하시고 아이들이 독서 이력을 내라고 할 때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학생들은 그 일정을 잘 못 맞춰서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통화한 게 우리 독서 이력 1학년 때 2권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책도 이상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건 뭐 어떻게 마감이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기부의 하나하나들, 항목들, 그 다음에 고입에 반영되는 것들. 그리고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학년 때 특히. 아 진짜 걱정이죠. 논술 공부 꼭 1학년 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1학년 때 쉽게 생각하시고 1학년 때 안 시키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2, 3학년 때는 진짜 논술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고 여름방학 때 토론 잠깐 하고 겨울방학 때 토론 잠깐 하고 이러다 보면 충분히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신이 충분히. 자꾸 들어가니까 중학교 내내 내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뭔가 꾸준히 글을 쓴 거거나 꾸준히 토론을 한다거나 이렇게 충분히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애들 실력이 좀 뭔가 미완성일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1학년 때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 이거는 꼭 놓치지 말아야 돼. 하는 게 있을까요? 이제 그게 더 빨라진 거죠. 1학년 내내 책을 읽고 그래도 이제 중학교 2학년은 시험을 좀 준비할 기간이 있었다면 지금 예비 중인 애들이 진짜 제일 어머님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1학년 2학기부터 시험이 있는지 아무 대비도 없이 심지어 초등학교 때 국어를 아예 손도 안 댔다. 뭐 논술이든 뭐 책 읽기든 다 안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험을 봐야 한다. 이런 어떤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중학교 올라가서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법인 것 같아요. 국어 문법. 아이들이 이제 문법 단원마다 들어갈 때마다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국어 단원 중학교 국어의 문법은 되게 짤막짤막하게 한 학기에 하나 정도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못 봐요. 그 챕터 딱 들어갈 때 중위권이 없어요. 극명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학원 다니는 애들이 그때 힘을 엄청 쓰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때 잘 다져놓고 이제 예비 중이 들어가면서 문법하고 독해 습관 좀 길러서 논술을 계속 병행하면서 계속 이걸 쳐주면서 내신도 관리를 해주는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날개를 달아요. 어려울수록 문제가. 그래서 안 흔들려요, 사실 내신도. 그다음 두 번째는 시험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아무리 막 공부를 시켰어도 시간 안에 못 풀거나 아직도 초등학교 때 습관이 남아가지고 좀 서술형이 한 30% 되잖아요, 중학교는. 근데 그 서술형 답안을 초등학교 때는 보통 다 맞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맞춤법 하나 틀리면 감점 1점. 심지어 어떤 학교도 많냐면 띄어쓰기, 글자 수. 근데 그런 것이 한순간에 막 쑤셔 넣어준다고.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쑤셔 넣어주는 거죠. 갑자기 좋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중1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문법을 해야겠죠. 그리고 문학 이론을 좀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고, 문학이론 문법은 한 번 배운다고 애들이 다 기억하지 못해요. 일단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기계적으로 하면 애들이 어휘력이 떨어져요. 독해력도 안 되고 논술도 병행하셔야 돼요. 다른 학년 친구들은 지금 당장 중1이 되지 않고 그 밑에 학년 친구들은 좀 더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미리 한다는 게 되게 답답한 일은 아니고 되게 촉박한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만약에 지금도 문의를 하시는데 보통은 그래도 5학년, 6학년 때 논술 경험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여태까지 뭐 그냥 책만 읽었고 논술 수업 이런 형태는 많이 안 해봤는데 이제 올해 중1이 된다.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뭐 아예 국어를 학습적으로 안 했고 정말 책 읽기만 해왔던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시간은 많지 않고 논술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문법 이런 걸 집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정말 다 하는 게 정답인가?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논술을 안 하고 국어도 신경을 못 쓰고 책 읽기만 했다. 그 책 읽기라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했을 거 아니에요? 수학 공부를 수학과. 했거나 그런 영어 친구도 공부. 많아요. 네, 그런 친구들 많으니까. 수학만 열심히 그러면 걔를 좀 줄여야죠. 지금 이 시기인데 지금 혹시 삐끗하면 사실 국어를 더 이상 손댈 수 있는 범위가 안 생기거든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손댈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그냥 뭐 수능에서 3등급 나올 정도는 되겠죠. 어떻게든 하면. 근데 절대 1등급이나 100점은 넘볼 수가 없는. 그게 이제 애들이 쌓인 내공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수학, 과학, 뭐 영어 했던 시간들 많았으니까 그거 살짝 줄여주시면서 국어 논술도 이렇게 들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를 좀 시키시고, 글쓰기 말하기 중요하잖아요. 얘네는 미래형 대입을 볼 거기 때문에 앞선 영상에서 논서술형 조희영 교육감이 얘기했으니까 논서술형 시대에 혹여 이제 대학 입시도 준비를 안 할 수 없으니 그거를 논술 수업을 시키면서 사실은 내신도 좀 잡아가는 형식의 커리. 그래도 수학학원 3일 가는 것보다는 적게 들 거예요. 국어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는 것도 너무 어려워하시지만 그 한 번이 쌓이면 정말 커다란 힘이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1 때 몰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나중에 오히려 더 많은 차이를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아이들이 숨가쁘지 않게 좀 내신이나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좀 텍스트를 보고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진짜 소설 좋아하고 책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이제 소설 형태식으로 막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고 이런 것들은 잘 써요. 이제 논설문 같은 글을 쓰다 보면 나는 다 아니까 요 정도 설명해도 되겠지 싶은 글들을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 학생들이 나중에 뭐 사회에 나가서든 고등학교 뭐 수행평가에서든 문학을 많이 쓰게 되진 않거든요. 이렇게 논설문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지지적인 언어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연습을 이제 5학년, 6학년 때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다 보면 정말 진짜 몰라서 못해요. 몰라서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게 뭔지 그냥 사소하게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게 이유를 말하고 예시를 말하고 결론을 쓰고 이런 게 좀 그래도 중1, 중2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정말 좀 계속 배우지 않았으면 정말 몰라서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는 그런 뭐 논리적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글의 구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하다 보면은 이제 중1, 중2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훈련들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고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이 이런 전반적인 입시의 틀을 아셔가지고 적기에 아이들이 무엇을 할지를 잘 도와주셔야지 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때 일일이 우리 애들 40명, 50명을 다 챙겨주겠다 이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입시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는 애한테 젖도 준다고 자꾸 뭐가 필요하다고 학원이든 학교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는 어디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 근데 그런 거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교사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럽니다. 저는 이제 좀 보통 손님들 그러시죠? 네.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뭘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뭐를 필요한지 다 일일이 그 마음속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고 뭘 고민하시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선생님을 믿고 기다리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지 믿고만 기다리시지 말고 뭐 교육은 맡기시되 필요한 부분 우리 아이를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학교든 학원이든 다 좀 알리시고 협조를 구하시고 우리 교육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교육 정보를 받아보시고 제가 요새 계속 얘기하는 게 교육 3박론이거든요. 아이들 입시까지 아이들만 90% 100%를 하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학부모님들이 입시에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느냐 그래서 아이가 조금 모를 때 방향을 잘 잡아주시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한 30% 정도는 내가 입시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사와 협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과 길을 적기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진짜 그 학교 가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등학교 입학처에 전화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전화하는 걸 되게 좀 미안해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고 민폐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 전화해보면 뭐 무조건 올해야만 올 수 있다 아니면 뭐 국어 사회까지 올 A니 애들만 합격한다 이렇게 되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학교들도 꽤 있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학교에 꼭 전화해 보셔서 성적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어떤 걸 채워야 되는지 예비 중일 학부모님들도 지금 중1 내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 전화를 해서 좀 자문을 구하시면 다 아는 대로 가르쳐 드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다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뭔가 확실하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고 교육청도 아직 네, 잘 모른다. 네. 계속 그러면 막 대비를 그렇긴 그냥 하는 게 한데 좋겠네요. 네. 그냥 일단은 1학년 때 시험 잘 열심히 보자. 봐야 되겠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 라디오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더 뭐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뭐 영상 보시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교육 라디오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학부모님들이 직접 알아보시는 것보다 또 저희가 알아보는 게 더 전문적이고 빠를 수 있죠. 저희는 그게 직업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